자, 안녕하십니까. 보험자료 최석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주시나요? 지금. 혹시 이름 까먹은 거 아니야? 자, 누구시죠? 최하래 기자입니다. 멍 때리고 있었는가 본데. 자, 오랜만에 최하래 기자님이, 국장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소개하는 법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화생명의 새로 나온 종신보험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한번 썼죠. 네. 주목과 의심. 이름도 H2. 나는 H2O가 막 자꾸 연상이 돼요. H2O에서 O가 산소죠, 산소. 그렇죠. O가 빠졌어요, H2. H1도 있다면? H1도 있습니다. 네. H는 하나 약자인가요? 하나 약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이라는 의미로 둔 것 같기도 하고, 파격적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중복. 중의적인 의미네. 네. H2O가 아니에요. H2 종신보험. 자, 주목과 의심을 한꺼번에 개인 사업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좀, 제목에 많은 의미를 담았고 썼어요.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H2 종신보험은 어떤 종신보험이에요? 아주 파격적인 종신보험이다. 아, 파격적인 종신보험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파격적이냐? 예. 잠깐만요. 네. 주목받는 거하고 파격적인 거 똑같은 거예요? 주목받는 요소 중에, 이유 중에 파격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죠. 아, 우리가 지금 말을 맞춘 건 주목을 하자는데 갑자기 파격이 튀어나오고. 오랜만에. 자, 주목받는 것 중에 가장 파격적인 거. 그렇죠. 그게 있다. 네. 그래요. 자, 주목받는 이유 중에 가장 파격적인 건 뭐예요? 파격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요즘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요인을 하나생명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해지 종신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 중에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을 높이자, 파격적으로 높이자, 이런 데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아,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을 높이는 거.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을 높이다. 그러면 납입 기간에 납입 완료되기 전에. 그렇죠. 대부분 납입 완료 시점만. 단기납 종신이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5년, 예, 7년. 이렇게. 그렇죠. 근데 5년, 7년 납입 완료 시점 환급률만 예. 우리가 많이 언급했지. 예. 5년 납인 경우에 5년 납이 도달할 그 기간과 7년 납인 경우 7년 납이 도달할 때까지의 해지 환급금은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죠. 도달할 때까지 중간. 네, 중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해지는 중간에 하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해지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네. 이거보다 저해지가 조금 더 올라가는 네, 그쪽도로. 중간에 해지 환급률을 높인다. 네.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표준형이요? 표준형보다 표준형은 아니고요. 예. 표준형이면서도 해지 환급금을 높였고 어차피 저해지 종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파격적이라고 하고요. 이쪽에서 남이 안 쓴 금리 연동형 최저보증형으로 해서 요즘 공시율 연동해서 해지 환급금을 높인 장점이 있습니다. 공시율 연동이란 거는 금리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연동이 되는데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최저 보증을 해주겠다. 그렇죠. 최저 보증을 이게 원래 연동으로 해주겠 없게 최초입니다. 연동으로 해준다? 그건 뭔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존 종신보험은 확정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이라 그러면 2.0으로만 딱 굳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납입기간과 납입기간 후로 나눠져서 납입기간 중에는 금리 연동이 2.25로 굴려주고 납입 후에는 금액을 확정해주는 금리 연동형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보증형이란 거죠. 얘들이 주장하는. 죄송합니다. 하나생명이 주장하는 신보증형은 납입 중에는 2.25를 최저 보증해요? 연동으로 보증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보증하고 공시 금리 연동형으로 보증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연동형으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거죠. 보증을. 보증을 또 올려줄 수 있다? 그렇죠. 내려가는 건 안 내려가고? 그렇죠. 그게 장점이에요. 최저 보증을 금리가 상승하면 그렇죠. 올려서 보증해 줄 수 있다 이런 거네. 그렇습니다. 특이하네. 대신 이제 납입 완료 후에는 금액을 보증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정해진 금액을 얼마? 네, 그렇죠. 2.0으로 고정값이 고정 이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납입 중에 예.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 예. 금리 연동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하도 급등을 해서 깨고 그러니까 야 오르면 오른 대로 최저보증을 더 해주겠다 이런 거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초예요? 네, 최초입니다. 업계 최초. 야, 이거는 그 뭐죠? 그거 안 받았어요?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아. 스킬적인 부분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받는 사항은 이게 이제 경영인정기 컨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네. 경영인정기가 가지고 있는 체증형, 중도인출, 보험료 대출, 기타 등등 그 세제 혜택 이런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이면서 네. 경영인정기보다 초기 환급률이 높다는 부분이 파격적인 이유로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정기보험은 환급률이 초기에는 높은 건가요? 정기보험이 그동안 이제 3년 환급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 그렇죠. 체증되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그렇죠. 환급이 높다가 나중에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정기보험은 대부분 요즘 체증형도 나오긴 했지만 표준형 개념으로 해서 지금 여기 이 상품도 표준형이거든요. 네, 그렇지.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경영인 정기보험 환급률도 높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기준이 경영인 정기를 대체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강화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세 번째는 지금 경영인정기 컨셉의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대체가 되니까. 네, 경영인정기에서 일부 제한을 하고 있는 보험 계약 대출이나 중도이출 한도 이런 부분이 자유로워요. 경영인정기는 전기납에 대해서 그 대출을 허용한다는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다 회사 조건에 맞으면 그렇지. 근데 원래 종신보험 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경영정기보는 제한이 걸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주목받는 거. 주목받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증형 구조 경영 이것도 이제 체증형 종신. 보험 가입 금액이 체증을 한다. 그렇죠. 120%까지. 그렇죠. 가입 후 10년 시점이면 120%까지 체증합니다. 이 전환이면 전환이지 스마트 전환 또 뭐야? 스마트 전환 기능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요즘 스마트하게 전환을 해주나 딴 거보다? 그렇죠. 진짜 스마트하게 어떻게 스마트한 게? 보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이상이거나 완납 시점에 그 상품 전환이나 적립형으로 전환이나 아니면 일시납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보험료 내기가 좀 향후에 내가 어려워졌을 때 일시에 그 나머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에 요 표 하나 떠져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자랑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정기보험 대비 환급률이 더 좋다. 이거를 종시나 정기하고 다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딱 보면 정기보험 더 좋은. 정기보험 팔지 말고 이거 팔아라 이런 뜻이지. 예, 맞습니다. 이게 더 좋다. 그런 타겟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요거 좀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품이다. 이런 상품인데 왜 이런 상품을 개발을 했느냐? 기존의 경영인정기 보험 상품 팔지 말고 이거 파는 게 더 좋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의 경영인정기보험이 해주는 기능 소구점이 또 고객한테 있어야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경영정기의 소구점은 그 법인이나 자영업자 등 이때 전문가 집단 전문인들이 나중에 사고를 당할 때 그 유동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커버링하고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소구점이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요? 이게 정기보험이 종신보험으로 대체된 것 뿐이지 종신보험도 결국은 만기의 시점이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만기 보험금이 중간에 우리가 그 해지환급만 있을 뿐이지 해지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과세 이연에서 법인세율과 똑같이 있고요.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체증 효과를 경인정기도 똑같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세 절감 효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보험료가 경영인정기 보험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기존에 돈 많이 버는 법인보다는 좀 작은 법인을 타겟으로 한가요? 그러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장점으로 내세웠던 초기 환급률 부분이 경영인정기보다 높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저가의 보험료로
똑같은 경영인정기에 가지고 있는 소구점을 누리면서 초기에 환급률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지금 하나생명에서 그 부분을 집중 네.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종신보험을 경영인정기처럼 만들어버린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경영정기를 많이 파는 이유는 아까 체증형 구조. 네. 그다음에 거기서 딱 해약했을 때 돈을 원금 이상으로 해갖고 뭐 돌려줄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세금 처리, 네. 비용 처리 이런 이슈잖아요. 이걸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수수료도 네. 유사합니다. 수수료 유사하고. 그런데 그럼 왜 만들었을까? 그냥 잘 팔리던, 특히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의 전체 실적의 한 20% 가까이가 경영인정기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걸 상품 뭐 카니발레이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여기에 안 좋은 영향을. 그럼 매출이 1등인 제품을 하지 말고, 아니면 그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갖고 이쪽으로 돌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일부 흡수 의도가 엿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취재하고 저희가 판단한 저희의 생각입니다. 생각. 사상과 이런 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생각은 이제 경영인정기 보험 매출이 너무 많은 거죠. 한금서에서 너무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지혜에서도 많고, 많으면 좋은 건데, 경영인정기보험이 약간 25회 그 절벽 기준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수익자 작성 계약 또는 25회 이제 깨는 이런 계약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 지금까지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세븐튼 이제 새로운 회계제가 도입이 되면 이런 문제가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뭐 다 그 경영인정보 전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절벽유지율을 제공하는 일부의 지혜이나 설계사 쪽에서 그 판매 문제, 그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보험사도 부담되는 회계제도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사한 상품의 종신보험 형태로서 저가에 또 인해서 그 절벽유지율의 그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그 출구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뭐 손실계약 처리를 해서 많이 못 팔게 하거나 이제 제한이 들 수가 있고 회사 손익에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니까 이 종신보험으로 이제 이걸 턴을 시키자, 이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생명이 갑자기 법인 영업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기사를 저희가 한번 썼었죠. 왜냐하면 그런 법인 영업은 전통적으로 피플이나 밸류마크 그런 전문 지회들이 하는 건데, 그거에 비싼 정도 규모로 정기보험을 많이 판다는 거죠. 그래, 이상하다. 이렇게 법인 영업 개혁을 많이 하냐.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개인 영업 조직이 CEO 정기보험을 그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그니 하나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팔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큰 순수한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법인보다 돈이 많이 있질 않으니 정기보험도 작은 걸 팔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일반 그 법인 영업한 사람들보다는 개인 사업자에 소속하게 파는 그런 용도에 맞게 사실 보험료 규모도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자, 그러면 현재 문제는 정기보험에서 나오는 절벽 유지율이 큰 이슈인데 이걸 탑하고자 이렇게 바꿨어. 그럼 이 종신보험으로 바뀌면 절벽 유지율이 개선이 됩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경험치라는 게 신상품이 나온 이상 이제 11월부터 판매한 거니까 10월부터 경험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 2, 3년 뭐 절벽 유지율도 25차월 이후에 나타나는 게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그냥 노파심인지 아니면 실제로 나타날지는 겪어봐야 되겠죠. 2, 3년간 또 이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회계에 그렇게 반영을 못하는 거죠. 자, 일단 이 상품이 정상적으로 일반 고객들한테 정상적인 FP들이 파는 거는 되게 획기적이고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의 그런 유사한 컨셉을, 그러니까
그 인기 상품의 요소를 갖고 있는 컨셉을 더해 만든 건 좋다. 근데 이제 치어 정기보험을 가지고 뭐 절벽 유지를 만드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조직들이 이걸 대체 상품으로서 이제 이걸 팔면 결국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게 좀 유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저희 생각이고 어쨌든 상품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목받는 상품인데 이제 왜 출시했느냐 보면 우리 생각 이런 의심이 된다. 저희 생각입니다. 의심 맞습니다.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상품이 좋다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일반 고객분들이 사기에는 아주 좋은 정신보험입니다. 아니, 정기보험의 성격을 다 또 기능을 갖춘 그런 보험 이런 거죠. 신분은 이렇게 그래도 꽂으는 데가 있어야 맛이죠. 시청자 감사합니다.